오늘은 정말 매력적인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에 대해 말해보려고 해요. 잘생긴 남자, 센스 있고 위트 있는 남자, 능력 있는 남자 등이 여기에 포함되겠죠. 제가 전부터 정말 매력적인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 과연 어떤 남자에게 여자가 호감을 갖는 걸까? 이런 생각을 심심치 않게 해봤어요. 물론 위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남자도 매력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에서 예시한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원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좀 더 본질에 가까운 매력에 대해 생각해보고 고민해본 사항이에요. 쉽게 말해서 첫 만남부터 딱 느껴지는 이 남자다 이런 매력보다 그 사람의 삶의 전반에서 보이는 매력적인 생각과 행동에 조금씩 그 사람이 궁금해지고 끌리는 그런 은은하지만 점점 더 빠져들게 되는 남자의 특징이죠. 제 이전 영상 정말 매력적인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의 매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밑바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흔들림이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그런 남자들의 특징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와 나 자신에게 솔직한 남자입니다. 이 말만 들으면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난 진짜 웬만해선 거짓말도 해본 적 없고 솔직한 사람인데 그게 그렇게까지 대단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상대와 내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을 조금 바꿔서 말하면 나 자신에게 떳떳한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 소리예요. 이런 사람은 상대를 대할 때는 물론 나 자신을 떳떳하게 만드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인적이 드문 조그만 시골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불이 들어온 상태예요. 마침 지금 시간은 새벽이고 주위의 차는 물론 사람이라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내가 차에 탄 운전자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법규는 지켜야 하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있겠고 사람 하나 없는데 뭐하러? 이렇게 무시하며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가 보행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차량과 인적이 드문 시골의 한적한 도로인데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입니다. 거리가 그렇게 길지도 않고 차가 그렇게 빨리 달릴 수도 없는 구조예요. 사고가 날 일도 없겠고 혹 난다고 해도 그다지 다칠 일이 없는 도로예요. 여러분이 만약 보행자라면 이 빨간불에 기다리시겠습니까? 답은 여러분만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예시를 들었냐 하면 이런 작은 행동 패턴 하나에 따라 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인적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 한 번 한 게 대수냐 라고 하시겠지만 처해진 상황과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다 한 번이 문제가 아니에요.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한다면 그때는 그 선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재밌게 봤던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에 박서준 배우가 이런 말을 해요. 극 중에선 박세로이라는 캐릭터로 나왔었죠. 지금 한 번, 지금만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또 한 번. 순간은 편하겠지. 근데 말이야, 그 한 번들로 사람은 변하는 거야. 저는 이 말이 웬만한 명언보다 더 가슴에 와닿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물론 저부터도 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나름 노력은 하고 있지만 힘들고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기는 언제나 힘듭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돼요.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날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한 1년 반 동안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선 이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 끝나고 와서 쉬고 싶고 놀고 싶은데 영상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나름의 힘든 과정을 매주 마주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죠. 최근엔 저의 약속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하루나 이틀을 지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업로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합리화를 시작하고 있죠. 그래도 일주일에 하나씩은 올리고 있잖아. 그러면 됐지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유지되다 보면 나중에 저는 일요일을 지나 업로드를 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또 합리화를 시작하겠죠. 그리고는 최후에는 영상을 올리는 일을 망설일지도 몰라요. 이게 지금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이 고민에서 계속 합리화하며 점점 기준점이 낮아지는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를 전하고 싶어서예요. 자신과의 약속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극소수일 거예요. 이분들이 나 자신을 평가하고 상대를 대할 때의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바이브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과 상대와 나에게 솔직한 게 어떤 연관성이 있냐?
도대체 저 두 가지 상황이 무슨 관계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상관이 있습니다. 상대와 나 자신에게 솔직하다는 뜻은 물론 언어가 전하는 거짓 없는 말도 포함되지만 솔직하게 나의 모습을 보이고 꾸밈 없이 드러낼 수 있다는 것도 포함돼요. 쉽게 말해서 마음가짐이 떳떳하지 못하면 내 솔직한 모습을 보이기 힘들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누군가에게 한 아주 사소한 거짓말이든 상대나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일이든 말이죠. 예를 들어 아주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일단 그 말을 내뱉은 입장에서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그 거짓을 숨기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말해야 합니다. 이건 다들 아시는 사항일 거예요. 이를테면 소개팅을 하기로 한 상대가 갑자기 약속을 취소했어. 이러니 저러니 핑계는 되지만 내 외모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아. 한마디로 까인 거죠. 기분이 아주 새드한 상태에서 눈치 없는 친구 하나가 질문을 던집니다. 어제 소개팅 어땠어? 이 물음에 까였다고 하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봤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 아, 그래? 엄청 이쁘다는데 또 만나기로 했어? 그러면 상대가 사진상으로 봤을 때 엄청 미인이야. 내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었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리고 나랑 성격도 안 맞는 것 같아.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늘어놓습니다.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내 모습이 나 자신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요? 친구의 조롱이나 비웃음이 자존심 상해서 거짓을 말하는 내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 보일 겁니다. 물론 이 감정은 그때는 못 느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알게 모르게 내 마음 한켠에 하나하나 쌓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버릇이 되어서 나쁜 습관으로 자리 잡죠. 그리고 남자들의 거짓말은 되게 서툴러요. 같은 남자들도 웬만하면 속지 않습니다. 여자들처럼 자기 거짓을 감추기 위한 치밀함도 없어요. 이 새끼 까였는데 쪽팔려서 뻥치는구나. 대부분 압니다. 그냥 장단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반면에 시원하게 까였다. 됐냐?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뭐 잠깐은 놀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친구도 그렇게 솔직히 말하는 상대를 보고 꾸밈 없고 담백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도 물론 상황에 따라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생각하고 대하는 태도예요. 흔히들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다고 하죠. 시원하게 털어버리고 떳떳해지는 것과 별것도 아닌 티를 숨기며 나를 갉아먹는 행동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간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벌어질 거예요. 물론 선의의 거짓말도 분명 있습니다. 나 자신보다 상대의 안위를 위해서 가끔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 점을 제외하고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려고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하나 버리는 일도 언젠가는 나의 말과 행동에 제약이 따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초라한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선 태풍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항상 여러분 자신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기 싫은 일을 하는 남자입니다. 이 부분은 비단 남성을 떠나서 여성분들도 포함될 수 있는 매력인데 직장이나 생계에 관련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닌 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하기 싫은 일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데 별 문제 없고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된 상태에서 하기 싫은 일을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퇴근 후나 휴일에 자기 자신을 위한 여가로 풀죠. 게임을 하거나 영화 시청이 될 수도 있고 여행을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간 지쳐있던 심신을 쉬게 해주며 힐링해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게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쪼개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개발이나 자기 관리에 힘쓰는 사람이죠. 이런 자세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비록 바로 그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발전해 나갑니다. 눈에 띄는 결과가 없어도 돼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몇십 년을 이렇게 생활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윤택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즐기면서 산 사람보다 별로 나아진 게 없어. 이렇게 회의감에 드신다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주위의 지인들에 비해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지만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이는 본인의 착각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백보양보해서 진짜 현실이 그렇다고 해도 나의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방식, 시련을 견뎌내는 인내심, 미래를 대처하는 현명함의 레벨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자분도 마찬가지지만 결혼 전에는 가능하면 여러 가지 일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도전해보고 싶었던 일이나 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죠.
물론 대기업이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나름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일을 그만두고 도전하고 싶은 일을 경험해 보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안주하지 말고 고민은 해보라는 말이에요. 정 그게 힘들면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자기관리 차원에서 일주일에 4, 5일 정도는 헬스를 다니는데 그 2시간이 정말 하루에 출근해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운동을 좋아서 한다는 사람들 솔직히 변태가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힘든 발걸음을 이끌고 일단 헬스장에 들어가면 어떻게든 돼요. 그리고 운동을 끝낸 후엔 기분 좋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죠. 솔직히 사람이 없을 땐 거울을 마주하고 생쇼를 다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오늘도 0.1% 멋있어졌다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눈에 띄는 결과가 안 나오기도 힘들지만 비록 그 결과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 전보다 많이 성장해 있을 거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 여가 시간을 조금 줄여서라도 도전하고 싶은 일, 하기 싫은 일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지금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라도 상관없어요. 법이 허용하는 선에선 가능하면 많은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내 인생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경험이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